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가시죠. 여론 안녕하십니까. 6월 4주차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얼미터 한국갤럽 KSI 조사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39.6% 횡보했습니다. 부정평가도 0.1%포인트 낮아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간으로 보면은 월화수목금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41.8%로 시작을 했다가 화요일 40.3%, 수요일 날 39%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 4.2%, 그리고 금요일 날 38.7%로 빠졌는데, 자, 주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비서관의 96년생 박성민 발탁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접견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월화 강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고 평생 사죄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선 연기 논란 계속 이어지다가 금요일 날 결국 현행 당원 당규 원칙에 따라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다. 송영길 대표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 후반에는 좀 약세였고, 주 후반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소식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주 초에는 조금 붉어졌다가 주 후반에는 좀 소강 상태로 좀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세였다가 이제 주반에 조금 약세로 돌아서는 수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런 소식도 있었네요. 자, 일간 변화를 보셨고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화수목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화수목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40% 정도 기록했는데 한국갤럽도 비슷하게 40% 나타났고 그 전주에 38%였는데 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해서 리얼미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KSI 같은 경우는 금토 조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그 다음에 조사한 거죠. 리얼미터하고는 금요일만 겹치고 토요일 날은 하루 더 이제 한 거고요. 근데 그 전주에 38.5였다가 금요일 날 금토 조사는 42.9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쪽의 논란 때문에 좀 빠진 걸로 해석을 했는데 금토 조사는 또 올랐다. 이거는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민주당이 경선 연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 이런 것이겠죠. 여하튼 KSI는 그 전주에 좀 많이 또 하락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등락이 눈에 띄게 좀 크게 보이네요. 4%포인트 상승을 했으니까. 여하튼 주말은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응답자들의 성향이, 샘플링이 조금은 약간의 이 표집 오차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KSI가 안심번호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번호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주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건 주말에 다른 수사기관이 해도 이렇게 약간의 등락에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일 변수라고 굳이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마이텐 리얼미터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7%포인트 하락했네요. 윤석열 엑스파일 영향이 있었을 거고 또 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누락시켜서 이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죠. 다른 정당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99% 동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서
일부 위원들은 출당 그리고 또 탈당 이제 권유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28일 조금 직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98%의 동의를 보여서 이제 뭐 야당들도 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동산 권익위 조사 부분 조금 지연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된 부분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7%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은 0.3%포인트지만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좀 올라서 양당 격차가 좀 줄었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부 지층 흡수한 것 같고 열린민주당도 6.6%로 조금 올랐습니다. 정의당도 오랜만에 4.3%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 일간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주 중후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하는 38.5%까지 회복을 하는 모양새였고 민주당은 주 초에는 강세였다가 주반에 약세였던 아무래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쪽의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뭐 양양자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악재였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 중반까지는 엑스파일 역량이 있었고 뭐 권익위 이제 부동산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줬던 부분 이런 부분 영향 미쳤겠는데 목요일 날은 홍준표 의원을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이제 복당을 시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준석 대표가 봉화마을 첫 방문 노무현 대통령 편을 맡겠다 뭐 이런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자, 한국갤럽조사는 그 전주에 3%포인트 국민의힘이 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또 역시나 이번 주는 지난주 30, 이번 주 30, 큰 변화가 없었고 민주당 31, 1%포인트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KSY는 자, 국민의힘 36.2 그리고 민주당 34.0인데 자, 주간 추이를 볼까요? 국민의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주에 다른 갤럽하고 리얼미터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투기 논란이 있었음에도 주말에 오른 것은 다른 요인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지 저도 좀 궁금한데 좀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조사입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역 찬반에 대해서 YTN 의뢰로 금요일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60.2, 찬성이 33.2, 거의 2배 가까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71.3%로 17명, 국민의힘 지지층은 4.3%로 2명 중 1명꼴, 10명 중에 5명꼴. 그리고 40대가 반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71.5%.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40대가 최근 들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이거든요. 40대만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나머지 30대마저도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높아진 지가 조금 됐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고 20대, 30대하고 50대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60, 70대는 그보다 좀 더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데 4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긍정적인 고정 지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도쿄올림픽 방일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랬고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도 왜냐하면 올림픽 홈페이지였나요? 거기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문재인 대통령 이 방일뿐만 아니라 올림픽 불참을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가 지금 반대가 높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집권 2년차 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었는데 이때 아베 정부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수출 제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또 G7 회의 때 스가 총리가 조금 더 열받았겠죠. 다른 주요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제 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식 만남도 무산이 됐고 일본 측에 막 결례 논란도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조금 지금 위기 상황이 됐죠.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도 계속 그 자국 내에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30대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40대보다는 못하지만 20, 30대 역시 태어나서 월드컵 4강 겪었고요. 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또 일본 프로야구 이렇게 가끔 연년에 한 번씩 붙으면 우리나라가 우승, 준우승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또 음악에선 BTS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기생충, 또 미나리, 아카데미상을, 이거는 이제 G7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 스포츠에서 이제 강대국을 경험한 20, 30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또 30대에 비해서 더 반대 의견이 높았네요.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이 변화가 없으면은 방문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금 격주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째 여야 차기 대선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소폭 하락했고, 이재명 지사도 약간 1%포인트가량 하락했네요. 이낙연 전 대표도 조금 떨어졌고, 홍준표 전 대표도 약간 빠졌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복당한다면 조사해서 좀 오른 곳도 있었는데, 그다음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올랐습니다. 3.9. 최재형 감사원장도 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1.1에서 3.6. 오세훈, 유승민, 정세균, 안철수, 이광재, 최문순, 심상정, 박용진, 하태경 순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세균, 이광재 두 캠프에서는 7월 5일까지 단일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는 단일하겠다라는 뜻이고, 단일화하면 이 구도의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최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에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반 이재명계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제 시작됐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 연기 논란이 종지부가 찍혀졌기 때문에 판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판을 좀 흔들려면 역시 합종 연행, 단일화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주자들 간의 단일화가 이제 다음 주 7월 5일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다자구도를 보시면은요, 진보 진영은 이재명 지사가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지금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등등의 후보가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이재명 대 비재명 1대1 구도로 가면 한번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다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세균, 이광재 신호탄을 7월 5일날 쏘겠다는 것이고요. 자, 5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이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월 21일, 22일 지난주 한 건데, 전국민 지급이 50.6, 선별 지급이 44.5. 이제 경선 연기로는 종지부가 찍혔고, 이제 이낙연, 정세균 등의 후보들과 이재명 지사의 지금 대결 국면은 바로 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주요 지지도 그리고 이슈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피디님, 혹시 이번 주는 질문 있습니까? 여론조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리얼미터하고 MBS라고. MBS 자료를 한번 볼까요? MBS가 최근 들어서 매주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S는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해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갤럽과 리얼미터가 이제 매주 발표하는 것에 좀 견제를 하는 조사기관의 연합체가 만들어진 거죠. 엠브레인 퍼블릭은 일본계 출자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고 K-스탯 리서치, 이건 월드 리서치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그다음에 한국 리서치, 전화 면접 조사 혹은 온라인 조사를 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ARS 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한국 갤럽과 조금 조사 결과 다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갤럽보다도 한 지금 5%포인트 높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한국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라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높은 편일 수 있는데 거기는 보통 척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동응답 방식이랑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부정평가와 보통을 뺀 수치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나 다른 모든 조사기관들은 보통이 없습니다. 갤럽만 보통이 있다 보니까 보통이 한 3 내지 5%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MBS랑 같은 전화면접 조사지만 그것보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5%포인트 낮다. 그래서 집권 3년차, 4년차 혹은 추석, 설날 때 여론사기관들이 다 같이 하면 리얼미터나 갤럽은 좀 낮은 편이고 다른 조사기관들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가령 대선 후보 조사 같은 경우는 갤럽과 이제 MBS가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계열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보수층의 후보 지지율은 낮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전화 면접에서 항상 낮게 나타납니다. 그건 샤이 야권 표심. 보수가 야권일 때는 샤이 보수 표심이 되는 거고, 진보가 야권 표심이 될 때는 샤이 진보 표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MBS 조사랑 갤럽의 공통점은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여긴 그나마 객관식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3% 정도 나오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MBS 조사에서는 그래도 보수 후보 중에 2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파시키겠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은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성명권 침해니까 빼달라 이런 갤럽의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튼 비슷한 부분은 이런 지금 후보 지지율에서는 전화 면접조에서 샤이 표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그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보니까 응답률이 MBS 조사나 아니면 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들이 높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근데 최근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작년 그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자동응답 방식이 실제 언론사 여론조사 의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응답 방식으로 경선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후보들이 자동응답 방식을 이미 많이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리얼미터가 전화 면접 조사 ARS를 다 같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례 조사도 ARS 그 전화 면접 섞어서 하고 있는데 KSY 같은 경우가 뉴스공장 의뢰로 지금 ARS 조사로 100% 하는데 원래는 KSY 조사도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MBS 여론조사기관 4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코라, 한국조사협회, 과거 한국마케팅조사협회에 소속이 돼서 ARS 조사를 협회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 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협회에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S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ARS 조사가 실상 선거 여론조사에 있어서 정확했었고 가령 2008년도에 방송사 예측조사에서 처음으로 전화 면접과 ARS를 혼용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SBS였었는데 SBS하고 KBS, MBC가 그때 올림픽 중계권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KBS, MBC만 같이 하고 SBS는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KBS, MBC한테 왕따가 된 거죠. 올림픽 중계권 왜 혼자 독점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따로 선거 예측을 했는데 그때 지사가 전화 면접을 140군데 담당했고요. 리얼미터, KSY가 ARS로 105군데를 담당했는데 KBS, MBC가 담당한 그 105군데랑 비교했을 때 오차가 이 자동응답 방식이 절반밖에 안 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당선자 예측을 잘 맞췄고요. 근데 이 지사가 어딘지 알겠죠? 이 지사는 전화 면접으로 했는데 KBS, MBC 조사보다 출구 조사를 했는데 여긴 다 출구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훨씬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맞았습니다. 페널티라면 지역구당, 틀린 지역구당 예를 들어 몇백만 원씩 위약금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입니다. 2008년도 선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동응답 방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정확했다. 지난 대선 때도 이 지사보다 리얼미터가 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 2, 3, 4, 5위 다 맞췄고요. 오차 범위 맞췄습니다. 지사는 순위가 4, 5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선거 치를 때마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 매체에서 AR 조사를 최근 들어 더 많이 의뢰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타사 조사하고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택수형은 리얼미터를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6월 4주차 더 여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더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론